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 내내 오름세를 보이더니 오후장 갈수록 상승 탄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930포인트 후반으로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째 강세를 띠면서 전고점 돌파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 관련 IT 부품적 흐름도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죠.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18.53포인트 상승한 1937.1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초가는 1931포인트였습니다.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192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갈수록 상승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포인트 상승한 562.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3거래일째 1%대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560선 초반에 움직이면서 1.4%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지표 호조와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3대 지수 1%대로 올랐는데요. 다우지수가 1.05% 상승하면서 14,71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강세를 띄었죠. 1.12% 상승하면서 3,269포인트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강세 띄면서 1%대 오름세를 유지했죠. 1,578.7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일본 지수입니다. 1.75% 상승 이어가면서 13,766.19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68% 상승하면서 2,199.41포인트 현재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홍콩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강세 띄고 있는데요. 1.38% 오르면서 22,10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 흐름입니다. 역시 강세 띄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양원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1% 강세 띄면서 8,022포인트대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1원 80전 하락한 1,119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뉴욕증 상승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원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1,119원에 출발한 뒤 1,118원대까지 하락하다가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네, 1시 구간 시장 흐름 살펴봤는데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는지 증권사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2증권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도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 그 실적 개선주들, 특히 중소형 실적 개선주들에 관한 이제 상당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네.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죠. 셀트리온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적으로 지금 현재 12%권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전일에 이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록 후에 전일과 금이 급등하면서 시장은 핫 이슈로 부상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여기에 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로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주가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울고 웃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주 들어서 이제 반토막난 주가의 개인의 저가 매수와 외인의 전략적 수급 유인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을 큰 의미를 찾기는 힘들 듯이 보입니다. 그동안 5만 원 고가권 매입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떨어질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향후 이제 상승 시마다 이런 매도 욕구 그리고 매물대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언제든지 이런 향후에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질 수 있는 악재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셀트리온과 같이 이런 권리 관계에
얽매인 주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런 경계감이 항상 상존해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투자에 아무래도 주의가 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해서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낙폭을 만회할 것이었다는 이런 긍정적인 주장과 더불어서 그동안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셀트리온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격 거품이 일정 부분 거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정적인 주장이 이렇게 상반되면서 이렇게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좀 향후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접근이 상당히 자제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반토막 났다고 싸다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서 이제 매수가는 이제 매입 자제하시는 거, 지금 오늘 단순히 급등한다고 해서 내일 또 급등할 것이라는 이런 보장 자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입 자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10일선 저항이 위치하고 있는 4만 원 선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이용하시고요. 선저가 부분으로는 전일 종가 부분이 29,25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선저가 부분은 이제 향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시라는 거,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셀트리온이다. 오늘 주가는 급등하고 있지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4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어떤 종목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희 지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모베이스입니다. 네. 일전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양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로 시장에서는 현재 갤럭시 S4 26일 출시를 앞두고 수혜주 찾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통 3사의 경우도 예약 판매가 진행되면서 초반 바람몰이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왜 모베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혜주 중에서 이미 급등해버린 파트론이라든지 아모텍, 세코닉스 등 많은 수혜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가격적으로 좀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말해주고 있듯이 대부분은 이제 실적 개선주, 특히 스마트폰, IT 부품주들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따라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이런 핸드폰 케이스 부품주의 경우에는 선 조정 이후에 현재 재상승의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 위주로 선별적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한번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디자인 쪽 요소가 꾸준히 중시되면서 케이스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얼마 전 베트남 공장에 스마트폰 케이스를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모베이스와 인탑스가 아무래도 그 여파를 크게 받은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품주들은 다 가는 동안에 이 두 종목만 크게 이렇게 빠졌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요, 시장은 파이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현재 스마트폰 케이스의 경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생산 공장 증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극히 제한된 수준에서 생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오해에 따른 이런 급락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부터 이제 갤럭시 S4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베트남 신공장 증설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월 350만 개 수준에서 이제 500만 개 수준까지 캐파를 급속도로 확충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 매출액 3,950억에 영업이익은 395억 원으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가 모아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배 이상의 분포구 성장이 기대된다는 거,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충분히 매입 가능한 시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종가 부분에서 편입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 고점인 25,000원 선까지 좀 짧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접근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저가로는 전 지지선이 위치하고 있는 60선, 2만원 선 지켜주신다면 좋은 투자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4 수혜주로서 유망한 종목이죠. 모베이스 오늘 종가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젠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양시장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기관 쪽에서 모두 IT 쪽에 매수세를 집중해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STX 그룹주들도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각 특징적인 부분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실적들을 많이 발표하게 되는데 호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들이 많이 해소가 돼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재 지금 29,400원 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3만 원을 또 거의 근접하는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역시 IT 쪽의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지금 기관에서 한 850억 정도 현재 강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IT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가장 특징적으로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가장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외인 같은 경우는 한 90억대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한 8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 추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에서의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틀 전에 1900선을 또 잘 지켜주고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또 200일선 장기 평선에 대한 저항선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좀 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반등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별로 그럼 우리가 지속성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관심을 가진 섹터라든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562포인트로 상당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역시 코스닥 쪽이 더 강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가 한 200억대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부터 상당히 강하게 출발이 됐었고 외인들의 매도는 나옵니다만 많지 않은 그러한 매도고요. 전일 이틀 전 이렇게 계속 매수를 좀 보여줬었고 개인들 같은 경우 15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업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에서 골고루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화학 쪽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금융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좀 동반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과 또 상승의 어떤 지속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죠. 락앤락이나 이런 종목들을 강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금속 기계 쪽도 외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일단 오늘 전기전자 쪽이 가장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약이나 음식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선이나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섹터들 반등들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주들의 또 저가 매수 부분 반등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을 비롯해서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 결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테마 관련해서는 무선 충전 관련주도 단순하게 테마가 아닌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RF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애플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일자리 관련 상투자 전반적으로 다 활발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 섹터의 흐름들도 빠졌는데 유통 섹터도 상당히 좀 반복이 되는 섹터죠. 유통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나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업종별로의 이런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IT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고요. 음식료에서는 대상, 화학주 중에서는 SKC가 7% 정도 강하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에서는 삼성물산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는 반등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자결제주 중에서 KG 모빌리언스가 지금 최근에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상승의 그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고요. 그럼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면 일단 지수는 1900선을 잘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주반으로 가서 코스피 쪽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1900선 지켜주는 흐름 속에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견조한 흐름이라든가 종목별로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민감주 중에서 현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좀 IT 쪽 섹터가 가장 확실한 그러한 섹터고요. 그리고 자동차주의 반등을 노리는 그러한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러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섹터의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섹터,
LG화학 같은 경우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21선을 좀 돌파되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21선 돌파되는 그러한 반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 반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종목으로 좀 예를 들자면 화학에서는 LG화학이라든가 조선에서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러한 섹터들이 좀 관심이 가능할 것 같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낙폭을 노리는 그러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현 구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추세가 살아있는 뭐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 헬스케어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 결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여전히 뭐 관심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1900선을 잘 지켜주면서 이번 주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1900선에 대해서는 어떤 공포감을 느낀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됐죠. 뭐 코덱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고 바닥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 이제 발휘가 된다면 외인들의 매수세와 실적 부분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좋아지는 그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만 우리가 잘 초이스를 한다면 충분히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 여전히 IT주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낙폭이 컸던 화학 섹터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5% 상승한 41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2월에 7.6%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등기가 동반 위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PMI 예비치는 52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달 유로존 복합 PMI 예비치도 46.5에 머무르면서 15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중국의 4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0.5를 기록해 전업 확정치보다도 낮았습니다. 애플의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436억 달러, 순이익은 9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지난 동기 대비 18%, 매출 총 이익률은 0.9%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애플의 실적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3,170억 원을 달성하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PC와 서버용 디램 수요가 증가하고 디램과 낸드 플래시 제품 수익성이 개선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 EU 제조업지수가 연일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결과는 썩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때문일까요? 유럽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그동안 한 몇 년간 지속된 그 글로벌 양적 완화가 좀 이제는 마무리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올 때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그러한 우려감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신흥국이나 위험자산 그 선호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낙 조금 지표가 위축되는 추세로 나타나면서 정책 지원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또 양적 완화가 마무리가 아닌 지속되는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는 신흥국이나 위험 자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지표 악화에도 우리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사흘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60선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전망까지 들려주시죠. 코스닥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위주의 좀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융자 잔고가 얼마 전에 2조 원을 돌파했다가 그게 한 2007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또 다시금 좀 축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정부의 그 주가 조작 관련 법안 발표 시점이랑 좀 겹쳐지면서 또 워낙 지금 요즘 고가 경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위험 주식에 대해서 좀 사전 조사를 병행한 가능성이 있어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워낙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 아닌 조심스럽게 그 경기 민감주, 대형주, 특히 밸류는 싸고 좀 트리거가 살아있는 업종으로 좀 비중 확대를 오히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중소형주보다는 경기 민감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 드디어 한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한국 경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워낙 모멘텀 자체가 좀 찾기 힘든 구간이라서요. GDP 성장 발표 이후 또 어떤 정부의 정책 기대까지 겹쳐진다면 좀 특수 형식의 모멘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었던 추경 같은 경우 17.3조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 금액 자체가 이제 감액 없이 좀 시행이 된다면 연간 성장률 한 2.9% 우리나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2.6% 대비 한 0.3%포인트 상향된 수준입니다. 추경 같은 경우 이제 그 발표에 따라서 좀 수혜 업종 역시 좀 살펴보았는데 IT나 금융이 될 것 같고요. 그 효과 분석 결과 그 소비세 인하라든지 세제 혜택 포함한 어떤 직접적인 부양책보다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 같은 간접적인 소비 확대까지 기대하고 있어서요. 한국 성장률 전망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발표되는 GDP 성장률 전망을 양호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닝 시즌 피크이죠.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물론 그 단기 어닝 트래킹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업황 부진으로 좀 국내 기업들 실적이 계속 악화되면서 이익 추정치 자체는 좀 하향 조정이 되어 왔고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살펴보면 좀 글로벌 시장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0% 이상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치 하향 조정되었던 폭과 속도 또 밸류에이션 고려했을 때 여전히 최근 급락했던 IT나 자동차 업종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그 피크 시즌과 겹쳐서 이제 5월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금융위기를 제외한 4년간 그 5월 증시가 확률적으로는 좀 상승세가 좀 약했습니다. 어닝 이후에 좀 상승세가 약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예전에는 3, 4월에 좀 어닝 시즌 전에 강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5월 들어서면서 좀 꺾이는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올해는 워낙 많은 악재가 이제 중첩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제 3, 4월에 워낙 약세장이 펼쳐져서요. 5월 주정이라는 그런 패턴이 좀 이번 어닝 시즌 이후에는 역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앞으로의 시장 방향과 오후장 전략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면서 유럽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 증시가 2% 급등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오후장 갈수록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로존이 15개월 연속으로 그 PMI 지수가 50 밑을 유지하고 있어서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유로존의 긴축이 더 이상 어떤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EU 집행위원들이 그 유로존 긴축 재정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국내장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그 1차, 2차 LTR하고 OMT, 그러니까 무제한 국채 단계 매입에 총 3,500조 정도가 시장에 풀렸죠. 근데 그것이 시장 안에 그대로 멈춰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나오려면 금리 인하나 아니면 예금을 마이너스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돈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좀 풀어주는 작업을 아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이라면 유로존은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바꾸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독일에서 슈블레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유로존은 붕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생각해서도 뭔가 재선거 전에 답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미국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장이 지금 0.9% 상승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한 1956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 본다면 기관들의 현물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보면 누적으로 매도가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매를 좀 들어오는지에 좀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1,300억 정도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편의 모습을 좀 보면은 개인들은 지금 화학업종하고 철강, 전기전자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운송장비에서 한 220억 정도, 그다음에 금융업에서 한 23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그 11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수량으로 보면 이게 어저께와 똑같이 금액은 매도인데 물량은 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70만 주 정도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럼 초대용주를 팔고 그다음에 중대용주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곧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이 옮겨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지금 요 근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쳐주고 다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빠져서 저점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난번 미국에서도 애플이 700불 갈 때 애플 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양상이었죠. 지금 애플이 400불대가 내려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고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보였다면 국내장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다른 기업들이 좀 나눠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기관도 오늘 91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에서 610억 정도 매수하고 운송점에서 530억 정도를 매도합니다. 금융업에서 260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으로 좀 잡히고요. 그다음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보합권에 있죠. 현대모비스 지금 2%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도 약보합, LG디스플레이도 약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2%에서 4%까지 상승하는 종목도 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화학주가 아직 그 완벽하게 힘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야만이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단기 바닥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시가총액을 이런 종목들을 좀 가져가는지 확인하시면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반응할 모멘텀 약하지만 코스피 바닥을 다진 구간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장 투자 포인트 궁금하고요. 또 앞서 시가총액의 이동이 나온다면 어느 업종으로 분산될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지금 시가총액 옮겨가는 종목들을 보면 얼마 전에 화학주 쪽에서 일부 좀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조선주 쪽으로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주는 아직 소강 상태라서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동안 전차 업종들이 시장에 그나마 견뎌냈었는데 그 외의 종목들에서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1931포인트 이상에서 끝나면 가장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장중에라도 최고점을 1956 정도까지 찍어주면 제일 좋고요. 물론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수급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선물에서 환매를 지금 114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3000개 정도만 더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마지막 2시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 거기까지 올라서게 된다면 일단 시장은 완전히 바닥을 디디고 올라갈 그런 상황으로 반전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월부터 4월 말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현선물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2010 정도서부터 계속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 매수로 전환 가능성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 조선주 쪽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오늘 코스피 1931포인트 지지 확인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요일 주 중반에 놓여 있습니다.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기관이 양시장 모두 강하게 매수하면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대외적인 호재와 호재가 일단 많은 하루입니다. 네. 미국 경제지표 호재와 함께 지금 ECB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경제지표와 실적 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3월 신규 주택 매매 전월 대비 1.5%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기존 주택 재고 부족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발표된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에 이어서 주택 시장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리고 FHFA 2월 주택 가격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였는데요. 일단 이런 지표 호재가 일단 투심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끄는 모습입니다. 일단 23일 현지 시간으로 게다가 23일 현지 시간으로 애플 1분기 실적 발표되었죠. 일단 주당 순이익 전년 대비 17%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시장 전망치보다는 그래도 웃도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일단 매출액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듀폰이나 넷플릭스 등의 실적 호조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애플의 경우는 일단 성장 둔화가 일단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 주의해서 투자에 임해 주셔야겠고요. 다음은 ECB 금리 인하 기대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로존 4월 PMI 지수가 전월 대비 PMI 컨센서스와 일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46.5를 기록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경기 수축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또 영국의 4월 공장 주문 동향 지수 역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진한 경제 지표가 아무래도 ECB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 지금 증시의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독일에서도 경기 부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고 내리고 있고 게다가 ECB 자체에서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ECB 역시 BOJ와
BOJ에 이어서 그래도 양적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생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 지금 현재 매도폭은 많이 줄긴 했지만요. 네. 그래도 지금 이런 호재 속에서도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 엔저 효과, 지금 무제한적 양적 완화 때문인데 아무래도 호재 속에 살아난 외인의 투심이 이제 대부분 일본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월 들어서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2조 7천억 원 정도 주식을 매도한 반면에 그래도 일본 증시에서는 순매수로 약 300억 달러 정도 지금 매수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엔저 지속과 함께 수출 경쟁력 제고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현재 투자자들 관심이 지금 일본 증시에 거의 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게다가 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제 참가국들이 이제 엔저에 대한 이제 엔저 현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묵인하기로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엔저 현상이 아무래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요. 지금 현대차 측에서는 더 많이 팔아도 지금 이익이 예전만치는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슬프지만 그래도 수출주, 특히 자동차주 비중 축소 좀 해주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일단 국내 IT 업종 실적 호조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내 IT 업종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발 호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엔저 지속으로 국내 증시에 큰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IT 업종으로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호재가 많은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업들의 실적 언급하셨는데요. 어닝 시즌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애플의 실적인데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죠. 우리 기업에도 적잖은 후폭풍 예상되는데 예상치는 부합한 결과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애플 실적 이번엔 그래도 예상치 부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월가에서도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래도 3분기에도 아무래도 좀 실적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성장이 그래도 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국내 IT 부품주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그래도 애플 벤더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나 LG전자 벤더 위주로 그래도 좀 편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그렇다면 애플과 관련된 IT 부품주, 특히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 차트 흐름도 보면은 그렇게 쏙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 이런 애플 관련된 IT 부품보다는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삼성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지요? 일단 삼성전자 저희가 일단은 제일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먼저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일단은 삼성전자 중에서는 그래도 나노스도 있겠고요. 게다가 또 유언컴텍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유언컴텍이 나쁘지 않고 일단 유언컴텍은 또 중국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언컴텍 자회사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우전엔 한담과 함께 우주, 일렉트로닉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삼성전자향 IT 부품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IT 부품주를 보더라도 애플과 관련된 부품주보다는 삼성 갤럭시향 부품주 주목해 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겠다라는 의견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현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IT 부품주로 많이 편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금 포트 안에 그래도 IT주가 2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저희 오늘은 게임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일단 NC소프트 주요 사업이자 일단 실적과 연관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게임이죠. 일단 게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현재 한국 시장 내에서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현재 주가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2가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일단 한국 시장보다는 그래도 중국 시장을 노리고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야 제대로 된 주가 상승 타이밍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5월 7일이고요. 길드워2는 5월 2일부터 중국 시장에 비공개 테스트를 돌입을 하는데요. 또한 이제 북미 시장으로는 이제 와일드스타라는 게임을 지금 역시 하반기에 런칭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 그 NC소프트의 경우 지금 최근 오후 거래일간에 지금 수급이 몰린 이유 역시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역시 지금 영업이익이 500억 원가량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이 예상 수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200일선 부근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NC소프트 올해 모바일 시장 본격 진출할 겁니다. 일단 아직도 인기가 있는 리니지 1을 아실 텐데요. 리니지 1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서 지금 올 상반기 내에 일본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일단 추후에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모바일 게임 분야에 이제 기반을 다진다면 새로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NC소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서 지금 가격 설정해드리고 추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주봉 먼저 보시면 일단 2012년도에 지금 많이 주가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실 텐데 방금 말씀드린 그 게임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실망감이 실적 부분도 포함해서 실망감이 많이 쌓여 있어서 NC소프트 주가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가격대도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대에 지금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 잠시만요. 일단 가격대를 지정해 드리면 지금 현재가 매수 16만 6,500원 일단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그래도 전일 종가 일단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 일단은 손절가는 일단 더 짧게 일봉으로 봐야겠네요. 더 짧게 지금 현재 15만 8천원 부근가량 이쯤 이제 손절가로 지정하고요. 목표가는 18만 7천원 정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겠다. 목표가는 한 18만 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 보유 기간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종목인가요? 일단은 비중은 일단 10% 정도 보고 있고 기간은 한 2주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주가 상승 탄력이 더 반응이 더 빨리 온다면야 2주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기간이고요. 일단 솔직히 한 달 이상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먼저 2주간 보유를 해보시고 그리고 주가 흐름 추이 보셔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으로 NC소프트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에 총 2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90%고요. 삼성전자와 인프라웨어가 5%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3% 플러스권이고 인프라웨어가 12% 높은 수익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저희가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세 삼성전자 좀 횡보하면서 박스권 장세에 그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 2주 전이었죠. 제가 21선 일단 터치를 하고 내려가면 그래도 잠깐 낙폭을 키웠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21선 부근을 그래서 손절가로 지정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그래도 21선 터치 후에 121선을 딛고 이제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그래도 매도보다는 그래도 홀딩하시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을 10%로 좀 늘리신 후에 그리고 손절가를 그래도 147만 원 부근으로 일단 손절가를 하향한 후에 더 홀딩하시는 것이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삼성전자 손절가를 좀 하향해서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수급이 궁금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먼저 잠시만요. 일단은 먼저 삼성전자의 수급을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는 LG전자 쪽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LG전자 쪽으로 많이 수급 모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도 쓰더라고요. 네, 근데 현재 좀 그래도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 부근에서 그래도 매수를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나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온다고 해도 121선은 그래도 지켜주고 주가가 흐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5% 더 추가 매수하면서 손절가를 낮춰보자, 그리고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AS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남아있죠. 인프라웨어인데요. 이 종목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12%. 어떻게 보시는지, 목표가 계속 좀 높여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목표가 먼저 좀 짧게 1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 현재 흐름도 좋고요. 일단 현재 일단은 투신 매수세가 지금 압도를 했습니다. 지금 연기금 매도가 좀 약간 나오긴 했지만서도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투신의 그 매수세가 더 압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홀딩 하셔서 그래도 더 주가가 더 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가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다가 그래도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충분히 14,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4,000원까지 목표가를 더 홀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14,000원까지 한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금방 돌파할까요? 인프라에는 일단은 목표가 일단 도달을 했으니까 일단 목표가 도달하는 걸 봐서 바로바로 정리를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상승 탄력을 봤을 때는 솔직히 14,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000원 부근에 왔을 때 그래도 수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14,000원까지 2차 목표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 적당할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지금 가격대는 제가 예상한 그 목표가 가격대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갤럭시 S4의 모멘텀까지 받으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야 충분히 16,000원 가격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도 14,000원을 그래도 뚫기 시작한다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15,000원까지는 그래도 금방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삼성전자와 인프라웨어 두 종목 AS를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폴리오 총 3종목에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 비중이고요. NC소프트가 10%, 인프라웨어가 5%, 현금 비중은 75%로 줄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손절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5% 추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인프라웨어는 목표가를 14,000원까지 상향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NC소프트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187,000원, 손절가는 158,00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 유지하면서 종가 형성할 수 있을지 끝까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